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달아볼까요? 3페이지다, 그죠? 예, 그 자료 3페이지 보시면, 제1편 부동산학 총론 나와 있는데, 챕터 이런 건너뛸 거예요. 이렇게 건너뛸 때 따지기 없기. 건너뛰어도 됩니다, 이런 거는. 자, 두 번째 보시면, 부동산의 개념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가로 1번에 이런 용어가 나와 있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건 뭐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좀 익혀 놓으셔야 되는 건데 요 개념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일단 부동산이라는 용어는 알겠다, 그죠? 부동산.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토지 건물을 말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이 있어요. 토지 건물이 이렇게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 우리는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친구 중에서 예를 들어서 토지도 많고 건물도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 뭐라 그러죠? 부자다. 부럽다. 그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면 부동산을 뭘로 보느냐 하면은 경제적 개념으로 바라본다. 부동산을 경제적인 재화로 바라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동산을 이런 관점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경제 재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재화의 일종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부동산을 어디까지 법에서 어디까지 부동산으로 바라보느냐 여기까지. 요걸 우리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말해요. 즉 부동산의 영역을 법에서 어디까지 바라보느냐 이런 느낌을 말하는 거죠. 이건 대단히 민감한 주제고 그리고 어떤 정의를 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법이라든지 아니면 형법이든 굉장히 많이 미치는데 우리가 인간의 범위 이걸 어디까지로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어떤 거냐? 태아. 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고도 중요하죠. 이게 여기까지 인간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은 민법이나 해법 굉장히 중요하듯이 마찬가지죠. 부동산 학에서도 부동산 영역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토지만 부동산으로 볼 수도 있겠죠. 아니야, 건물까지 다른 것까지 이 영역을 정한다라는 것은 이건 학문적 정의, 범위, 규정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법에서 어디까지 부동산으로 바라보느냐 이런 개념 우리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 말하는데 그게 사실은 기술적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정확한 표현은 좀 물리적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의 부동산을 우리는 기술적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건 부동산을 바라볼 때 법에서 어디까지 부동산이라 그러느냐. 그 다음에 부동산을 경제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부동산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 즉 쉽게 말하면 이런 개념이죠. 우리가 부동산 어떤 걸 파악할 때 하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관점이다. 종합적이다. 복합적이다. 그렇게 부동산을 바라보는 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말합니다. 즉 부동산을 하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걸 종합적인 다양한 여러 가지의 개념으로 부동산이 파악된다. 라고 부동산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용어를 간단하게 보면은 즉 복합 개념의 부동산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세 번째 줄이죠. 복합 개념으로 부동산을 파악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부동산을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의 관점으로 부동산을 파악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부동산을 법적 개념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부동산을 경제적 개념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부동산을 물리적인 요소로 파악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그중에서 법적 개념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죠. 우리가 법적 개념, 법률적 개념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좁은 의미라고 말하고요. 협의라고도 말하는데요. 하나는 넓은 의미라고 말합니다.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두 가지입니다. 토지하고 정착물이에요. 이해가 안 되네? 우리가 아까 말하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부동산은 뭐하고 뭐죠? 토지하고 건물이죠.
우리 부동산 그러면 토지 건물인데 왜 정착물이라고 나오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정착물의 가장 대표적인 녀석이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건물이라고 하는데 실제 법적 용어는 정착물이라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착물의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좁은 의미, 이 좁은 의미는 이 법의 적용은 뭐냐 하면은 민법이에요. 민법에서는 토지하고 정착물을 법에 관한 부동산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법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법 규정이 밑에 보시면 3쪽에 맨 밑에 봅니다.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 부동산 보면은 토지 플러스 정착물 되는데 민법 규정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토지와 정착물 부동산으로 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 적용을 좁게 해서 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넓은 의미는 뭐냐라는 거죠. 넓은 의미는 토지 그리고 정착물에다가 여기에다가 뭘 더해주느냐 하면은 준부동산이라는 녀석을 더해줍니다. 자, 이게 어떤 개념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갖다 다시 도로 그냥 넘어가 봅니다. 넘어가 보시면 4쪽이죠. 4쪽 보면 표 밑에 동그라미 3번에 광의의 부동산 해가지고 협의의 부동산 플러스 준부동산 되어 있죠. 자, 이겁니다. 협의의 부동산은 뭘 말하는 거죠? 토지하고 정착물이죠. 거기다가 뭘 더한다? 준부동산을 더하는 거죠. 자, 토지 정착물은 요가 똑같은 내용이니까 나중에 말하도록 합시다. 아셨죠? 전통적인 부동산입니다. 다룰 필요가 없고요. 준부동산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준부동산 어떤 게 있느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준부동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선박, 항공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몇 개만 들면 그 중에 우리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가 뭐냐면은 넓은 의미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부동산에 포함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동차가 부동산에 포함이 된다고? 자동차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동산 이걸 정의를 내릴 때 부동산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동산은 움직인다. 자동차는 움직인다. 그런데 왜 자동차 아니 부동산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단어적으로 개념적으로 동산 부동산은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뭘 정의할 거냐면 법이에요. 이 법은 민법을 말하겠죠. 당연히 법에서도 그렇게 보느냐라는 이야기죠. 조금 살짝 달라요. 법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민법에서 바라볼 때는 부동산과 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은 소유권의 표현 방법입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소유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부동산과 동산이 달라지게 되는데 부동산은 등기나 등록을 통해서 소유권을 표현해요. 그런데 동산은 점유를 통해서 소유권을 표현해요. 이런 민법 분위기가 살짝 나옵니다. 개론이. 그래서 개론은 굉장히 다른 학문에 이렇게 종합적이다 보니까 다른 학문들의 내용이 좀 나와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어떤 개념이냐? 점유라는 거는 가지고 있으면 내 거죠. 그죠? 가지고 있으면 내 거 이런 느낌이고 부동산은 등기 등록을 통해서 소유권을 표시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느냐 하면은 뒤에 두 분은 여자분은 결혼을 아가씨인 줄 알았어요. 나 잘하고 있는 거지. 예. 일단 침 좀 바르고 그래서 부끄러워. 결혼을 하기 전에 지금 신랑을 만나기 전에 두 분 다 결혼했죠. 지금 신랑을 만나기 전에 많은 남성과 데이트를 했잖아. 어떡? 안 했구나. 이미 끝났다. 이제 우째끼고 결혼했는데 그래서 많은 남성과 데이트를 했는데 지금 신랑을 만나기 10번째 전에 결혼할 뻔했다. 예를 들어서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자주 할 거예요. 기분 좋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남성부가 결혼할 뻔한 거야.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 신혼집을 막 구하러 다녔다. 그래서 그 남자친구와 손잡고 어떤 집을 갔어요. 띵동 하니까 어떤 아줌마가 나왔네. 그 사람 이름이 A야. 자, 이 사람한테 계약금 주면 됩니까? 아니죠. 이 사람이 소유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는 뭘 확인하러 가야 되죠? 등기부. 등기부에 이 사람이 소유증을 확인하고 그래야 계약금 주고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위험하다, 그죠? 자, 그럼 우리 뭘 알고 있냐? 이 사람이 그 집에 살고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중요한 건 뭐냐? 소유주가 등기가 어떤 누구 앞으로 되어 있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게 부부 사이라 그래도 그 소유주하고 계약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위험할 수가 있다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아느냐? 부동산은 등기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자, 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은 현재 원장님이 점유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원장님이 소유주인가요? 정답은 알 수 없다. 원장님 소유가 아닐 수도 있지만 원장님 로또가 돼서 이 건물을 살 수도 있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답은 모른다. 뭘 보기 전까지? 등기부를 보기 전까지. 자, 그러면 부동산은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은 이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확인한다라는 걸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동차를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 제가 여기 지방에 제 말투에서 서울 말투가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구나. 남쪽입니다. 여하튼 그런데 저는 그 경상도 사투리를 안 쓴다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영상을 들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다 사투리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말 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사투리야. 여하튼 제가 남쪽에서 올라옵니다. 경남 진주인데요. 여기서 올라올 때 차를 몰고 올라왔겠죠? 아, 그럼 걸어왔을까? 천리길을 걸어왔을까? 차를 가지고 왔겠죠? 차를 가지고 오는데, 자, 이 차는 제가 몰고 왔죠? 제 걸까요? 알 수가 없다. 뭘 봐야 되죠? 등록증을 봐야죠. 안타깝게도, 제 명의가 없습니다. 최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겨가지고, 여자분 중에 최 씨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최 씨 명의로 차 소유주가 되어 있어요. 최진희. 기분 나빠. 하여튼 제 명의가 아닙니다. 여하튼 간에 자, 중요한 거는 제가 몰고 왔지만 제가 명의가 내 명의가 아니겠죠? 그럼 제가 이 차를 팔아먹을 수 있나요? 없어요. 제가 몰고 있지만 자동차 등록 예를 들어서 중고매매상에 가서 차를 팔고 싶어도 저는 팔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의 인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고 치사하게도. 자, 무슨 이야기냐? 자동차는 움직이지만 이거에 대한 소유권이 여기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움직이지만 소유권을 표현하는 방법이 부동산과 비슷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부동산은 아니지만 소유권의 표현 기법, 방식에서는 부동산과 유사하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유사한 놈들, 비슷한 놈들 모아놓은 걸 우리는 준부동산이라고 말합니다. 즉, 전통적인 부동산은 아니지만 움직이지만 전통적인 부동산의 모습은 아니지만 부동산과 유사해서 부동산에 인정되는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놈들을 준부동산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준부동산은 그런 느낌이구나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 준부동산 봅니다. 동그라미 밑에 보시면 그 지문이 그렇게 나와요. 밑줄이죠. 등기 등록의 공시함을 갖춤으로써. 그래서 이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등기 등록의 공시함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간주되는 것들을 말한다. 이걸 우리는 준부동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밑에 종류에 보면은 자동차, 선박, 항구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참고적으로 간단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 자료는 사실은 요렇게 좀 찍으면 편해요. 옆으로. 그러면 요렇게 넘어가게끔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았어요. 요렇게 넘기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세밀한 사람입니다. 안 믿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넘기시면 됩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 우리는 준부동산의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 토지 정착물을 보면은 이거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준부동산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넓은 개념의 부동산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부동산이에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렇지만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이렇게 확장하기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자동차, 선박, 항공기가 나중에 뭐가 되느냐 하면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감정평가는 토지 같은 부동산을 가치를 평가하는 건데 얘들도
부동산에 준한 거니까 감정평가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당권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럼 저당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민법에 배우는 그 저당 개념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요. 이때 우리는 집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죠? 은행에서 이 저당권을 말하는데, 그러면 저당권은 부동산에만 설정이 가능한 거예요. 부동산은요 질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 쌤들이 표현할 때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어떤 걸 말하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요. 그건 저당 대출이에요. 저당권 설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시계 같은 거 있잖아요. 반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맡기고 돈을 빌려요. 이걸 질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자동차도 저당권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은 부동산과 유사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에서 즉 부동산에 준해 처리되니까 감정평가의 대상, 저당권의 대상 또는 뭐 중개 대상이 되기도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부동산의 개념이다라고 정의를 내린 거죠. 그래서 준부동산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준부동산이 넓은 범위에서 부동산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이해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뭘 볼 거냐? 정착물이라는 녀석을 볼 거예요. 여러분 이제 끝났으니까 살펴볼 거고요. 이건 뭘 볼 거냐? 정착물이라는 걸 볼 겁니다. 이 정착물은 법적 용어인데요. 정착이라는 용어를 먼저 이해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정착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은 얘는 일시적이다라면 정착이 아니에요. 그럼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영구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정착이라는 거는 토지가 아니죠. 토지 위에 정착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때 토지 위에 어떤 건물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토지 위에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아파트 같은 거 하면 모델하우스 같은 거 만든다 그죠? 그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은 가건물이라고 해요. 둘을 한번 비교해 보죠. 둘 다 토지 위에 붙어 있죠. 정착이라고 붙어 있다는 뜻이니까 붙어 있는데 얘는 어떻게 붙어 있냐면은 영구적으로 붙어 있는 거죠. 이 건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요 토지에 붙어 있겠죠? 아니, 우리가 안동 시청이 있어요. 시니까 시청이 있겠죠? 군이면 구청이 있을 것이고 안동 시청이 있는데 그 건물, 시청 건물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그 위치에 있지 않을까? 아니, 오늘 여기 있는데 내일 되면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없어지는 그날까지 그 위치에 있을 거라고. 그게 영구적이라는 거죠. 그럼 요거는 뭐냐? 정착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건물, 예를 들어 영화 세트장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한 2, 3년 정도 유지합니다. 2, 3년 지나면 이걸 걸고 다른 걸로 바꿔요. 그럼 이건 영구적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일시적이라 봐야 되겠죠. 요거는 정착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즉 토지에 영구적, 항구적, 지속적으로 부착되었을 때 그걸 뭐라고 말한다? 정착.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말을 합니다. 나는 미국에 정착했다. 여행 간 거 아니죠. 미국에 뿌리 내고 살 거다라는 뜻이 되겠죠. 거의 정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느낌 이해하셔도 됩니다. 토지 위에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는 죽는 그날까지 요 위치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나무는 이거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가식 중인 수목이라 그럽니다. 가식, 잠깐 심어 놓은 거죠. 요거는 이 위치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옮겨 심을 거죠. 요거는 정착이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이니까. 그런데 얘는 이 토지에 뿌리를 내렸죠. 죽는 그날까지. 그럼 이거는 정착물이 됩니다. 이 나무도 정착물, 즉 부동산이다라는 거죠. 이거 이외에도 정착된 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 우리 어떤 이 강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다. 이 다리가 무너지는 그날까지 요 위치에 있겠죠? 정착물입니다. 그런데 정착물이 아닌 것도 대표적인 것 공중전화 박스. 공중전화 박스는 밑에 몇 가지의 장비만은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KT에서 여기에 공중전화 박스를 설치했는데 여기에 공중전화 사람들 이용을 잘 안 해. 그러면 이걸 위치로 옮깁니다. 이유는 정착이 아니라는 거죠. 정착물이라는 것은 토지에 영구적, 항구적, 장기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거다. 일시적으로 붙어 있는 것은 정착물이 아니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정착물 볼게요. 토지, 건물, 축물 등의 항구적 동그라미.
이게 가장 중요한 거래요. 이걸 시험에는 굉장히 다양한 용어를 냅니다. 항구적, 영구적, 장기적, 지속적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 같은 말들입니다. 그래서 개론이 어려운 거죠. 단순한 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즉 토지에 아주 영구적으로 붙어 있을 때 그걸 뭐라고 말한다? 정착물. 그래서 일시적인 건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지속적 이런 말들이 있죠. 그 전부 다 정착물에 관계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정착물이라는 것은 토지에 항구적, 영구적, 지속적으로 장기간 붙어있는 물건 그런 것도 우리는 정착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착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내요. 어떻게 나누어내느냐면은 표에 보시면 나옵니다. 종속 정착물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독립 정착물 하는 걸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둘 다 정착물은 맞아요. 정착물이니까 토지에 어떻게 됐다? 장기적, 영구적, 항구적으로 정착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종속되는 거래가 있고요. 독립거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상상을 한번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이 하나 있다고 봅시다. 건물. 그러니까 안동에 가장 중심부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딱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 게 토지가 있다 그래야 되겠네요. 자,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는 누구 소유냐면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누구나 그럴까요? 토지가 강릉감 소유라고 합시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소유자는 강릉감님. 그래서 강릉감님은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릉감님은 이 토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재산이 있어요. 안동의 알부자예요. 그러니까 안동에서 제일 부자꾸면 이 영감님입니다. 영감탱이 할 뻔했어. 영감님입니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여하튼 이분이 굉장히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다 봅시다. 그래서 신세계에서 백화점을 안동에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뭔가 비전이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신세계에서 백화점을 지을 건데 토지를 팔아래. 영감이 판다 안 판다? 안 팔아요. 왜? 다른 재산도 많거든. 그래서 그냥 안 팔려고 그러니까 안 판다고 말 안 하죠. 보통 시세보다 2배를 달래. 안 팔겠죠. 그래서 꼭 요 위치에 백화점을 지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세계에서 어떻게 하냐? 이 토지를 빌려주세요. 20년 동안.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백화점 건물을 영업을 하겠습니다. 20년 지나면 이 건물은 당신에 드릴게요 라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지권이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를 빌리는 거죠.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20년 빌리기로 하고 건물은 신세계가 짓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느냐? 토지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겠죠? 영감탱이. 죄송합니다. 부러워서 건물은 신세계가 짓고 신세계 명의로 등기가 됩니다. 자, 이게 이렇게 등기가 되는 나라는 세상에 딱 두 나라만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로만. 다른 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일본은 가능한데 그 이유가 뭐냐? 중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는 일본 법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일본 지배를 받았잖아.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일본 놈은 서구권에 있는 영향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감정평가를 공부하면은 일본 놈이 대단히 일본은 놈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일본 애들은 대단히 새로운 걸 만드는 능력은 부족해요. 제가 보세요. 그런데 어떤 걸 받아들인 다음에 자기 걸로 만들어서 뭔가 분석하는 능력은 굉장히 좋아요. 얘들이. 그래서 얘들은 이런 식으로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등기하게 만들었어요. 이놈들은 그렇게 한 겁니다. 여하튼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법에서는 토지와 위에 있는 건물이 따로따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민법에서는 토지는 토지 등기부에 등기가 되고 건물은 건물 등기부에 따로따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 영감님이 그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많이 다니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담을 만났어요. 그 마담이 신마담. 중요한 건 이뻐. 이게 중요합니다. 이뻐. 아주 이뻐. 그래서 영감님이 이 신마담한테 푹 빠졌어. 왜? 이뻐. 일단 중요합니다. 그게. 그래서 최 씨는 안 이뻐. 네, 그래요. 여튼 신마담에 빠지다 보니까 이 시세보다 시세가 이 토지 시세가 한 30억이에요. 그걸 신마담한테 5억에 팔았어요. 왜? 이뻐서.
중요합니다. 이거 입법. 그러다 보니까 5억에 거의 아주 저렴하게 판 거죠. 그래서 토지를, 자,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그러면 토지를, 5억을 막 토지를 넘겨서 토지 소유권 넘어갔겠죠?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건물의 소유권은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요. 왜? 토지, 건물은 따로따로 등기가 됐다 그랬죠? 이 신마담이 이 건물도 사고 싶으면 신세계와 별도의 거래를 해야 되겠죠? 그게 독립정착물. 즉, 토지와 독립적인 거래가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걸 우리는 그럼 뭘 기대했는데? 어떤 소설을 기대했나요? 이거 설명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지. 중요한 거는 신마담 입법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감님이, 이 영감탱이가 토지를 넘기더라도 위에 있는 건물은 소유권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걸 뭐라 그런다? 독립정착물이라고 말한다는 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산이 하나 있어요. 산이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가 있는데 임야에 토지죠. 임야에 아카시아 나무도 있고요. 이 또랑이 있어. 하천이, 작은 하천, 또랑이 있어요. 이걸 넘기는 돌다리도 만들었어요. 정자도 만들어 놓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 토지를 팔아요. 그럼 얘는 아카시아 나무, 돌다리 다 같이 토지와 같이 넘어갑니다. 이런 걸 뭐라고 말하느냐? 종속정착물이라고 말해요. 즉, 토지를 팔았을 때 토지에 따라가는 게 있어요. 별도 거래하는 게 아니고 이걸 뭐라고 말한다? 종속정착물이라고 말하고 토지와 별도의 거래를 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말한다? 독립정착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정착물은 종속정착물이에요. 그런데 독립거래가 된 게 딱 4개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첫 번째 건물했어요. 자, 두 번째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수업하면서 제가 상상을 좀 많이 합니다. 또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상상을 하느냐 하면은, 자, 제 친구가 굉장히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나무 장사예요. 즉, 나무를 어린 묘목을 심어가지고 요걸 10년, 20년 키운 다음에 이걸 나무를 키운 다음에 요걸 팔아가지고 장사하는 게 제 업이에요. 저는 나무 장사를 하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안동 꼴짜기, 시내 아닙니다. 꼴짜기에 친구 A가 굉장히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쓸데없는 토지야. 임야입니다. 쉽게 말해서 야트막한 야산 같은 건데 산 꼴짜기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허벌판 토지가 나는 필요해. 왜? 여기에 나는 뭘 심어줘? 나무를. 어린 묘목을 굉장히 많이 심어놨습니다. 어린 묘목을 10만 그루를 심었어요. 내가 여기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10만 그루를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실제 땅값보다도 나무값이 더 비싸요. 여기가. 그래서 이 나무가 10년, 20년 자라면 수십억의 재산 가치가 있어요. 왜? 나는 그게 내 업이니까. 나무를 심어 놨는데 이 친구 믿어도 되나요? 이 친구한테 그냥 아무 거 없이 그냥 네 땅에 오면 나무 심어 놓게 내 끼다 라고 말 한마디 하면 될까요? 우리가 드라마를 많이 보잖아요. 꼭 여기서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나는 친구를 믿지만 이 나무가 내 거다라고 표시해야 될 것 같아. 왠지. 표시 안 하면 이놈이 나중에 이상한 짓 할 수도 있잖아. 그렇겠죠. 그래서 이걸 뭔가 내 거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 등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토지 위에 건물도 별도의 등기 가능합니다. 건물 등기부 가능하다는 거죠. 토지 위에 나무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임목, 등록, 원부라는 게 등기를 해요. 그러면 이걸 우리 뭐라 하냐? 이걸 임목이라 그래요. 임목을 서 있는 나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냐? 이 나무를 법원에 등기하면 임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목, 등록, 원부에 이걸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는 A 소유지만 이 위에 있는 나무는 내 거라고 등기가 된 거예요. 이때 이렇게 해서 등기해놓고 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고 저는 이 나무를 관리를 합니다. 왜? 나는 나무 장사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A가 이혼을 했어요. 사람이 요새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스 신에게 신이 좀 예뻐요. 미스 신에게 홀딱 빠진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얘가 이 토지를 이 미스 신에게 아주 저렴하게 토지를 팔았어요. 자, 중요한 거는 금방 제가 뭘 팔았다 그죠? 토지를 팔았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나무는 이 미스 신에게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요. 왜? 나무는 별도의 등기가 된 임목, 독립정착물입니다.
즉 토지 거래와 별도의 거래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걸 독립정착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임목도 별도의 거래가 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그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요건 뭐냐면은 어려운데 민법에서 많이 씁니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명인방법을 갖춘다라는 것은 뭐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조상들은 이렇게 만약에 어떤 산 같은 게 있어요. 집안 대대로 날아오는 또는 이종 사촌의 할아버지의 이런 집안의 어른의 산입니다. 여기에 우리 집안이 쓰려고 나무를 우리 집안에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친척의 산에다가 우리 나무를 심어 놓았잖아요. 그럼 이만큼은 우리 나무다라고 표시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기 위해서 이런 표를 붙여요. 아니면 여기다 울타리를 내요. 이건 뭐죠? 강력하게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우리 거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우리 뭐라 그러냐? 명인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인방법을 갖춘 이런 것들은 우리 원래 민법에서 법에서는 인정한 건 아니지만 관습법 전통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이 산이 또 매매가 되더라도 이 소유권이 내 거다라고 표현해 놓으면 이것도 독립거래가 가능해요. 그걸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작물. 이거 그러니까 건물, 임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농작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가 굉장히 농작물 거래도 이렇게 많이 됩니다. 우리 저희 지역에 안동에는 뭘 재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비닐하우스에 저희 지역에 딸기 재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희 지역 인근 수목 같은데 이런 지역에 가면은 대평 같은 지역인데요. 거기 가면은 이런 거 딸기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지어요. 그래서 딸기가 지금이 제일 맛있고 비싸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여하튼 농작물을 하는데 토지 소유자는 A예요. 근데 이 토지를 빌려가지고 B가 여기다가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여기다가 딸기 농장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토지를 팔더라도 여기 딸기는 넘어가지 않아요. 딸기는 경작자, 농민 소유다라는 거죠. 비소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거래가 되는 게 딱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 어디 있느냐? 자, 표를 볼게요. 독립정착물 제목만 밑줄 것이고 밑에 종속정착물 제목만 밑줄 것이고 밑에 독립정착물 밑줄. 세 번째 줄은 뭡니다? 건물 동그라미. 명인방법을 갖춘 밑줄 것이고 수목 동그라미. 정키 오른쪽 임목 동그라미, 농작물 동그라미. 요거 네 개를 외워야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건물. 따라 하셔야 돼요.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다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임목. 농작물. 요거 네 개는 뭐다? 독립정착물이에요. 이 말은 이 네 개는 독립적인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정의 뭐냐면 우리 지금 정착물을 배우고 있습니다. 정착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요. 물리적으로 정착되어 있는데 이게 거래할 때 독립적인 거래가 하는 게 딱 거래되는 게 네 개 있다 그랬죠? 건물, 명인방법, 수목, 임목, 농작물. 요거 네 개만 독립적인 거래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토지 거래에 종속됩니다. 그 말은 토지를 팔면 따라 판매가 된다. 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토지, 그다음 건물, 임목, 농작물 등은 토지와 별도 거래가 가능하다. 맞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네 개를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설명을 들으면 다 아까 말했죠. 이해가 되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이해 못하진 않아요. 그런데 세월이 좀 한 달이나 보름 정도 지나면 분명히 뭐가 종속되는 게 있고 독립되는 게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라. 농작물이 독립이든가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나중에 암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 풀 땐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나와? 다음 중 토지거래 종속되는 게 어떤 겁니까?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이거, 4번 이거 다른 거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나올 때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왜? 이해는 수업 들을 땐 분명히 이해를 했는데 문제 풀 때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오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암기를 해야 된다. 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의를 내렸냐면 법률적 개념에서 정착물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준부동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내리고 공부를 한 거예요.
자,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됐습니다. 한번 앞으로 살짝 돌아갈 거예요. 자, 앞으로 돌아가시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제 그 표를 보시면 3쪽 밑에 법률적 개념 해가지고 우리가 협의, 광의 요거 다룬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경제적 개념 나와 있다, 그죠? 자, 거기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교재에 보시면 자산, 그리고 자본,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생산재, 이건 생산요소라고 하죠. 생산요소, 그 다음에 소비재, 그리고 상품,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거는 경제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죠. 즉,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은 내가 토지나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는 자산이 많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내가 토지, 건물은 자본의 구성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건물은 생산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어릴 때 생산의 3요소 배운 거 기억납니까? 토지, 노동, 자본. 몰라도 돼요. 그때 토지는 생산재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건 소비재로도 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여러분이 수업 끝나면 다시 공부할 수도 있고 다르게 되면 저녁 되면 집으로 돌아가겠죠. 집에 안 가 어디 가려고? 집으로 돌아가겠죠. 집으로 돌아가셨어. 그럼 집에서 가족끼리 오손도손 또는 욱박 지르면서 지내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은 이 주택이라는 건물을 뭐 하는 거죠? 소비하는 거죠. 아니, 그럼 거기서 생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비하는 거죠. 그게 소비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로 지금 이런 건물을 소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품이라는 거는 토지, 건물이 매매 가능한 상품으로서도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 전부 다 경제적 재화다라는 거죠. 부동산을, 토지, 건물을 이런 자산, 자본, 생산자로서 또는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경제적 개념으로 파악한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게 그 표에 나와 있는 거요. 자, 기술적 개념 보도록 해요. 기술적 개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자연, 그 다음에 공간, 그리고 위치, 그리고 뭐 환경, 요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라는 건 뭐냐? 자연, 환경,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고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게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말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하면은 개론을 암기를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경제적 생, 소, 상.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이건 제가 말하는 방법인 암기를 먼저 이해합니다. 그래서 개론이 암기가 막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암기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왜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자 어쩌려고? 어떻게 하려고 이걸? 이거 구분 되겠냐고? 안 되지. 그래서 이런 암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해를 해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경제적인 재화로 바라본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본다라는 거죠. 자, 우리 시험에 어떤 게 나왔는지 지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부동산을 투자재로 바라보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거는 즉 부동산을 투자되는 대상, 투자의 대상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법률제일까요? 경제제일까요? 기술제일까요? 당연히 경제적이죠. 투자재, 이거는 자산, 자본, 소비재, 상품, 이런 관점으로 바라본 거죠. 여기에 다른 것들이 시험에 나와도 응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토양, 지질의 관점으로 바라봤대요. 요 토양, 지질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어디에 들어가겠죠? 얘는 기술적, 물리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자연, 환경, 토양, 토질, 지질. 즉 뭐냐? 요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반 대표적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요것들을 넣어 놓은 거지 요것만 암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나오면 이 암기에 나오면 문제가 못 푼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느낌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부동산을 경제적인 재화, 경제적 가치 투자 재화, 경제적 가치 상품 이렇게 바라보느냐? 아니면 부동산을 어떤 자연 환경, 토질, 토양, 위치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시키기 굉장히 노력을 많이 드립니다.
이 개념. 그래서 한바다 가는데 이거 1시간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버릴 건 버려요. 버릴 건 버리는데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개념을 이해시키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요. 이 개념이 이해되지 않으면 여러분 암기가 안 된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업 듣고 이해가 되시면 그러면 여러분 굳이 강의에 대한 의미는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이 교재를 보면서 아 그런 거구나라고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면 동영상을 돌려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돌려보시면서 아, 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자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오늘 한 이런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한번 그 1시간 가까이 했지만 그렇게 이해 안 될 게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 내용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세부적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좀 지나면 못 풀어요. 왜? 암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자꾸 듣고 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제가 말했듯이 이렇게 암기하면 안 돼. 그렇게 암기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런 문제가 나와버리면 여러분은 손을 대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한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듣고 이해하고 이렇게 반복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주제인 복합 개념의 부동산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뭘 말하느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거는 부동산을 하나의 관점이 아닌 복합적인 다양한 복합적인 개념으로 부동산을 파악하겠다. 그 중에는 법적 개념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요. 경제적 개념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기술적, 물리적 개념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이런 개념. 요 개념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의 개념만 정리하고 이제 마칠 좀 쉴 건데요. 넘어가 볼게요. 어디 보시냐면은 4페이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중간에 참고 보시면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복합부동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개념이 대단히 처음 공부하시면 헷갈립니다. 여기서 글자가 좀 비슷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글자는 비슷한데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복합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라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건 좀 암기하라 말합니다. 법, 경, 기 복합 개념이라고. 나중에 암기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복합 부동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금방 다뤘듯이 우리가 토지 위에 올려진 건물은 우리나라는 요게 따로따로 등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금방 말했듯이 토지는 토지 등기부에 건물은 건물 등기부에 등기가 됩니다. 왜 따로따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개념들이 특이한 개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법적 지상권 개념이 이거 따로 등기가 되니까 그런 거죠. 서구권에서는 이 금방 말했던 법적 지상권 개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일본 우리나라 개념이 나오는 거죠. 이게 따로 등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서구권에서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거예요. 토지가 그냥 따라가는 거다. 토지 팔면 건물이 따라가는 개념이에요. 걔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념이 우리하고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이런 개념은 우리나라 일본만 그렇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즉 토지는 토지 등기부에, 건물은 건물 등기부에 따로따로 등기가 돼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게 따로따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요게 세트로 거래가 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어떤 지역에 내가 필요한 게 주택이에요. 주택인데 토지 빼고 주택만 사겠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왜냐하면 불안하잖아요. 땅 주인에 빌려서 거래하는데 나중에 나가라면 어떡해? 건물 들고 나갈 거냐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토지 건물을 함께 거래를만 해요. 즉 내가 필요한 거는 이 부분이지만 이건 필요 없지만 그렇더라 그래도 그래 함께 거래를 많이 한다 이런 거죠. 즉 따로따로인 독립적인 거래이지만 이렇게 독립적인 거래이지만 독립적인 부동산이지만 거래될 때는 세트로 거래된다. 그걸 뭐라고 말한다? 복합부동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글자는 비슷하지만 살짝 다르다. 그래서 밑에 참고 보시면 복합부동산에 나와 있습니다.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결합된 상태로 다르죠.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세트로 거래될 때, 세트 거래될 때 우리는 복합부동산에 한다. 용어가 조금 다르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둘째 시간이 됐네요. 둘째 시간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뭐다. 요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한 거예요. 나머지는 막 건너뛸 겁니다. 우리 좀 쉬었다가 건너뛰어서 어디를 갈 거냐 하면은 6쪽에 있는 토지의 특성으로 넘어갈 겁니다. 아셨죠? 좀 쉬도록 할게요.